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머스크의 큰 확신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계속 업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움직이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상승분을 좀 토해내는, 조정이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작은 주식들도 나름대로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지금 뭐 크게 데미지를 줄 정도로 어떤 이슈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자, 먼저 마소부터 한번 보면요, 마소가 1.83 빠졌습니다. 자, 평소보다 많이 빠진 거죠. 보통 0점대 빠지는데 1.83 거의 2%대 빠진 건 많이 빠진 거고요. 애플도 0.67 빠졌고 엔비디아도 2.28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엔비디아도 뭐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죠. 구글도 0.73 빠졌고 메타 0.39, 아마존 1.45, 테슬라도 3.79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주식 시장이 흘러내리는 건요, 이게 뭐 제가 계속해서 뭐 최근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이 금요일 날 연준 의장 발언을 앞두고서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떤 큰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이제 이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방향성이 새롭게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큰 이슈 있는 거 아니고요. 다행히 지금 리세션 공포는 이제 사라지는 모습이고, 결국 이 모든 시장들이 어닝 발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특히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일 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을 엔비디아가 하드 캐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요, 자, 또 한 기관이 이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쉬운 거 아니죠. 보통 이 기관들이 이 어닝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거 데이터를 보고서 자신들의 어떤 목표 주가를 수정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목표 주가를, 실적 발표가 28일 날 있는데 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자, 이것은 여러 어떤 정황상 확신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 계산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HSBC의 그 애널리스트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45달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막 큰 흐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 전으로 보게 되면 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cap the buy rating을 줬어요. 그러니까 outperforming을 준 거거든요. 계속 사모아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35에서 145니까 지금은 12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100달러 초반, 뭐 110달러, 105달러 이 정도 내려오면요, 괜찮아요. 그때는 조금씩 사모아도 되는 거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달러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도 좋은 현재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HSBC 애널리스트가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가? 자, 일단 그냥 근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죠. AI GPU 디맨드가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죠. 중국에서 판매가 뭐 딜레이가 되고, 뭐 또 지금 또 엔비디아의 이 소위 공급하는 어떤 그 설계 디자인의 잘못으로 뭐 또 공급이 지연된다,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은요, 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년 2025년도 AI 하이퍼스케일 CAPEX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이 빅테크와 또 다른 모든 기업들이 여전히 AI의 이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AI를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내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트렌드 자체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빅테크들만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의 엔비디아의 매출을 맞추고 있는데 내년 되면 더 많은 회사들이 중소 그리고 뭐 다양한 회사들이 AI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요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이 AI 디맨드는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10배가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100 초반까지 갔던 게 1,400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100 초반대부터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계속 사모해야 된다. 더 사모해야 한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넘버 1, 넘버 2 회사로서 엔비디아 괜찮고요. 자, 테슬라도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 부동산을 살 때에 주어지는 이 모기지 금리. 자, 이 모기지 금리가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분위기는 더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Average rate on 30-year fixed rate mortgage입니다. 자, 미국은 뭐 거의 다 고정금리죠. 30년 고정금리로 대출 이 소위 이 모기지 금리를 받을 때에 6.46까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6.4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6.46까지 빠진 거죠. 자, 이게 1년 전에는요, 30년 고정금리가 7.23이었어요. 뭐 거의 8%까지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oughly 대략 한 1% 정도가 빠진 겁니다. 이 짧은 기간에 1% 정도 빠졌다? 자, 굉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6.46까지 떨어졌다? 아주 고무적인 거고요. 지금 이게 15년 물금리 보세요. 그러니까 15년 걸 보니까 몰기지가 5.62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가 5.66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 몰기지 금리가 꾸준히 내려왔거든요. 근데 6% 중반쯤 내려와서 거의 좀 이 전반적으로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심하게 떨어지거나 뭐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6% 중반에서 6.3, 6.2, 6%를 깨버리고 5%대까지 떨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gently slope downwar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말까지 보게 되면 점점 기울기가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체적인 중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재미난 지점은 기다렸다가 결국은 내년 초쯤에는 아마 5%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5%면 충분히 움직입니다.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집을 천천히 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요, 내년 말 내후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아니라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4%대 혹은 3%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를 올해만 1% 내리고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또 1% 정도 더 내리게 되면요, 총 2%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기준금리가 3.5가 돼요.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도 꾸준하게 떨어져서 집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6%대까지 내려오니까 6.45, 6.43 여기다가 이제 모기지를 조금 바이다운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5%대까지도 살 수 있겠죠. 5% 후반대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홈 세일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위에 타이틀에 나오지만 Home sales rose in July for the first time in 5 months입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여름에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확실히 처음 지난 5개월 동안에는 가장 집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시장에 있던 뭐 한 133만 개의 집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6월 달에 비해서는 0.8% 오히려 늘어난 거지만 7월 달에는
달보다는 오히려 19.8%나 높은 그런 그게 나왔습니다. 7월 달보다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얘기겠죠. 자, 아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요 아직 멀었어요. 미국 정부도 부동산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와 부동산과 관련된 그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하거든요. 물론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요 뭐 세 발의 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큰 나라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산업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나와야지 부동산도 먹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여기 관련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 홈디포랄지 어차피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한번 싹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 퍼니처랄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산업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요 금리가 내려가면 집 거래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비단 부동산 얘기만 아닌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어도 결국은 주가도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본 원리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노동시장. 이번에 어제도 제가 살펴드렸지만 80만 개 정도가 더 이렇게 수정적으로 더 이제 누락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식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심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노동시장의 그래프들을 좀 보시면요. 확연하게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 non-farm payroll이죠. 이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현재 그 직업이 어느 정도 추가되고 있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보세요. 즉 22년도 1월 달, 그리고 22년도 7월 달, 23년도 1월 달 6개월 단위로 계산한 거거든요. 보시면 22년도에 가장 많이 올라가 있죠. 자, 22년도.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다가 결국 추세는 어때요? 트렌드 자체가 결국은 우하향하고 있죠.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추가라는 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화하고 있는데, 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추세로 내려가다 보면, 소위 말해 기업들이 더 이상 뽑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시장이 너무나도 빨리 식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9월 달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파란 거 보세요. 노란색으로도 제가 이제 체크를 했지만, 실업률입니다. unemployment rate인데요. 실업률 보십시오. 자, 결국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변화가 별로 없다가 결국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4.3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전체 흐름 자체가 결국은 이 업트렌드죠.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 적게, 그러니까 회사들이 적게 뽑는데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지금 식어서 미국이 망가진 이거 아닙니다. 자꾸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게 아니다. 이런 흐름인데, 자, 연준은 바라볼 때에 이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될 때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연준이 염려하는 건요. 이제는 인플레가 아니에요. 물가는 잡히고 있어요. 데이터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예요. 떨어지는 거 2%대로. 근데 지금 이제 연준은요.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경기가 너무 빨리 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낮춰줘야 경기가 다시 적당히 이제 식어가면서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럼 회복되어지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또 금리를 빠르게 내려가지고 경기를 뜨겁게 해버리면요. 이 물가 잡히는 것이 멈출 수도 있겠죠. 지금 어찌됐건 연준의 목표는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는 지금 경기 식는 것을 조심하자라는 쪽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직접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보세요. If somebody comes and makes a better electric car than Tesla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보다도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고 누군가가 테슬라보다 우리 거보다 훨씬 더 so much better than ours.
테슬라 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멋진 차, 좋은 차를 만든다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더 이상 팔 수가 없다라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we go bankrupt 테슬라가 만약에 파산한다 할지라도 I still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the world라고 합니다. 핑크피스라고 했죠. 자, 여전히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발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휴머니스트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대인배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과거에 머스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 아니죠. 부사장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머스크는 눈 뜨면 항상 아침마다 스스로 외쳤던 것이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테슬라가 이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머스크는 항상 인류를 위해서 뭐 더한 것을,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항상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그 결과물들이 전부 다 이 스페이스X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어저께 제가 2부 때 살펴봤던 뉴럴링크. 드디어 두 번째 사람에게 실험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자, 그것도 뉴럴링크를 처음에 많은 사람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왜 사람 머리에 칩을 집어넣냐? 이러면서 그것에 종교적인 것까지 갖다 대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아픈 사람들, 이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장애인들이랄지, 장애를 넘어서 중증, 완전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에 칩을 꽂았을 때에,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었고 생각만으로도 자판에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자판에다 글을 써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생각은 살아있는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멀쩡하지 않고 다 육체가 패럴라이즈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소위 말해서 칩을 꽂았더니 그 사람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인류를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머스크의 평소의 철학을 기초로 했을 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차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파산한다? 그거 결국 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요, 머스크가 이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들 때요, 지금 테슬라보다 나은 차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테슬라보다 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BMW가 이번에 유럽에서 더 팔았다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본인들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걸 계속 만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머스크도요, 테슬라도 돈을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서 여러분 만들었는데 수익이 안 나면요, 어떻겠습니까? 그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수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이익이 어떻게든 남아야지 회사가 굴러간다고요. 근데 돈이 남질 않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거 어떻게 계속 keep going 합니까? sustainable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본으로 적게 투입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고, 그 전기차가 결국은 인류를 회복시켜야 되죠. 특히 기후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의 자신감이에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모든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더 잘 만들면 좋죠. 근데 아직도 전부 다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제대로 수익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어제도 루시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는데 한 대 만들면 30만 불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루시드의 CEO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크의 자신감이 오히려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자신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루시드 CEO랄지 지금 아직도 전기차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포드나 GM의 CEO 한번 보세요. 메리 바라가 이제 그런 소리 하는지. 이제는 아예 그런 소리 하지도 않죠. 왜냐?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누가 자율주행을 완벽히 만들 수 있느냐. 가장
이 어떤 수준 높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이 결국은 최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어느 시점에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머스크의 자신감이 너무나 돋보이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지금 이 호주에서도 지금 현재 그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배터리 사고가 터지면서 전기차 화재,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에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신종어가 발생할 정도로 전기차 타기 무서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은 또 어떻게 쏠립니까? 전기차 시대는 끝났다. 아무도 전기차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런 접근은 너무 이 유아기적인 발언이죠. 여러분,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쓸 수가 없다. 더 이상 사람이 안 탄다. 이런 건요. 과거에 새로운 기술들이 진입해서 이제 이 발전해 나갈 때 다 나타난 현상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요. 이 비행기가 처음 이렇게 항공기가 등장해서 이제 이 비행기로 사람을 실어 나를 때였거든요. 초창기 비행기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안 타려고 합니다. 왜냐? 한번 떨어져 죽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가 한 번씩 날 때마다 추락했다 그랬을 때는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확 줄고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날 보세요.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사실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적게 나는 게 항공기 사고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로 다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시대는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이 관련된 그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좋은 찬스가 되는 거죠. 줍줍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들을 보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호주에서도요, 당연히 이 배터리에 있어서 지금 reliability oblig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논쟁적이에요. 여전히 이 배터리를 갖다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슈들 속에서 테슬라가 가장 큰 승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 이 메가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호주 지역에서요. 근데 지금 현재 호주에서도요, 여전히 배터리의 이 폭발, 화재, 위험성, 옛날에 테슬라 이 메가팩도에 불이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자, 호주에서 났지만 결국 지금 호주 전역에 배치되고 있는 이 메가팩의 현재 현 주소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메가팩을 잘 설치해서 마을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호주는 거의 테슬라 메가팩으로 다 교체되고 있는 중이죠. 한 번 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2조 원, 3조 원, 5조 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규모가 큰데 지금 호주에서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해서 신뢰성이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배터리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가장 큰 위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메가팩 판매가 역대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 3분기 때도 이 에너지 쪽의 판매가 아주 괜찮은 흐름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흐름이 아주 좋게 나오고 결국 주가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자율주행의 테스트에 관한 호마즈 캐딜락의 이 영상을 따라갈 데가 없죠. 자, 이 호마즈 캐딜락의 이 영상을 새롭게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요. 자, 지금 12.5.1.3 이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자, 지금 이번에 이 LA에서 아주 복잡한 저녁 퇴근 시간에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팔로스 버디스까지 움직이는데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아주 완벽한 운전을 해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지금 그걸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굉장히 차량이 아주 이 저녁에 퇴근길에 많더라고요. 아주 이 통행량이 많고, 특히나 지금 앞에 제가 사진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지금 어떤 건물에서 주차 차량들이 막 나옵니다. 굉장히 그냥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막 나와요. 자, 이거는 신호등이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앞에 가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막 주차 어떤 그 건물에
해서 막 차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걸 사실은 자율주행이 알아서 우리 풀셀프 드라이빙이 알아서 이것을 잘 나오고 들어가고를 피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팔로스 버디스까지 굉장히 많은 그 저녁 퇴근길에 어둑어둑하고요. 또 많은 차량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차량들 그리고 사람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요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아주 스무드하게 이 자율주행이 스스로 운전하는 걸 보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완전하게 가까워지고 있고 이거는 구글 웨이모가 하고 있는 덕지덕지 달아서 이 라이다와 또 레이더를 달아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개씩 달거든요.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과는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게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걸 출시하는 순간요, 이거는 뭐 그냥 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이 이 성능 자체가 점점 더 완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성격상 더 완전한 어떤 그 완성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제는 이쯤 됐다가 판단이 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올라오면 이제 출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보더라도요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도시랄지 그리고 뭐 이 고속도로 타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아주 클린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립니다. 굉장히 수준 높게 움직이고 있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이런 부분도요 애매하게 막 길을 건널까 말까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회전 좌회전 다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은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이 점점 완성도에 가까워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투자하기 좋습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It is a matter of time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 자율주행이 해결되면 이걸 이제 장착을 한다. 뭐 장착하기 전에 교통부 장관도 태우고 다 태우잖아요. 각 주마다. 지금 텍사스에 헤드쿼터 있잖아요. 텍사스의 주지사와 텍사스의 시 담당자들 태우고 다니면요 이 사람들이 허락 안 해주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야 하고 놀라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허락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시범 운전하고 나면은 테스트 허락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자꾸 규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술력이 뛰어나고 어느 지금 지역에서 오케이를 해버리면요 그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 중국 샤오미. 자, 이 핸드폰만 만들던 대륙의 실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샤오미가요. 자, 과거에 전기차 만들겠다고 공을 했고, 자, 이번에 전기차를 만들어, 이 스피드 울트라 7이라고 하는 전기차 있죠. 아래쪽에 사진에 멋있게 생겼습니다. 뭐 테슬라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스피드 울트라 7이라고 하는 전기차 3만 달러짜리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3만 달러. 실합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 3만 달러짜리를요,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2분기 때 보니까 27,3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지금 중국 기업들이요, 중국 안에서 전기차를 그냥 막 만들어서 막 팔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냐라는데,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저렴한 가격대의 배터리를 막 그냥 공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건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넓은 중국 땅에 아직도 여러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는요, 이런 일꾼 쓰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싼 노동력으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3만 달러에 공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데도 아직까지 한 대당 9,200달러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3만 달러짜리 팔면 한 10,000불 정도, 3분의 1이 손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도 이게 고민이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중국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로 가는데 정부 보조금이잖아요. 정부도 정부 보조금을 영원히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결국 또 많은 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샤오미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중국에 이 막 우죽순으로 있는 이 업체들의 전기차 만드는 거는요 다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너무 많은 업체들이 막 그냥 중국에서 막 팔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프로모션과
중국에 또 전기차 수요가 요즘 많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워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승자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나 테슬라 아주 견고하게 테슬라는 계속 자체적으로 잘 팔고 있으니까 중국 수요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테슬라 매출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교수였습니다.